아침에 일어나 베개를 봤을 때, 혹은 머리를 감고 난 뒤 하수구에 수북하게 쌓인 머리카락을 보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시죠? 거울을 비춰보며 가르마가 조금만 더 넓어진 것 같아도 온종일 신경이 쓰이고, 오랜만에 나가는 모임이나 외출조차 꺼려지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빠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라고 덤덤하게 넘기기에는 우리의 자존감에 너무나 큰 상처를 주니까요. 우리 두피와 모공은 아주 예민해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몸속에 조용히 쌓인 영양결핍과 일상적인 스트레스에 금방 반응하거든요. 이런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몇 달 혹은 몇 년에 걸쳐 서서히 우리 머리카락의 생명력을 앗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급한 마음에 수십만 원짜리 두피 관리나 값비싼 병원 치료를 덜컥 예약하시거나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광고만 믿고 비싼 탈모 영양제를 대량으로 사버리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몸속의 기초 영양 상태가 텅 비어 있으면 아무리 겉에 비싼 걸 바르고 뿌려도 결국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된다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면 헛돈 쓰지 않고 가장 효율적으로 내 소중한 머리숱을 지켜내는 확실하고 과학적인 판단 기준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우리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모낭을 아주 작은 충전식 배터리라고 상상해 보세요.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면 아무리 기계의 전원 버튼을 세게 눌러도 꿈쩍도 하지 않죠. 이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계 겉면을 열심히 닦는 게 아니라 충전기를 꽂아서 전력을 채워주는 일입니다. 우리 머리카락에게는 비타민 D가 바로 이 핵심 충전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시니어분들은 야외 활동이 줄어들고 피부에서 자외선을 받아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비타민 D가 부족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기본 충전이 안 되니 머리카락이 굵고 튼튼하게 자라날 힘이 원천적으로 부족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왜 비타민 D가 그렇게까지 중요할까요? 우리 몸에는 외부의 바이러스나 나쁜 세균과 싸우는 면역세포라는 든든한 수비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노화가 진행되면서 이 수비대가 몹시 지치거나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켜야 할 아군인 우리 모낭을 외부에서 침입한 적군으로 착각해서 공격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내 머리뿌리가 내 몸의 수비대에게 공격당하면 두피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전쟁, 즉 만성적인 염증이 무수히 생겨납니다. 이 불필요한 염증 때문에 머리카락이 제대로 자라기도 전에 픽픽 쓰러지고 마는 것이죠. 사실 탈모의 종류에 따라 이 염증과 면역 반응이 깊게 얽혀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이 잔뜩 흥분한 수비대를 차분하게 진정시켜줄 훌륭한 지휘관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비타민 D와 오메가3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단순한 영양제를 넘어 썩어가는 흙을 다시 살려내는 토양 계량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 하버드 의대 연구진이 참여한 바이탈 연구라는 대규모 임상시험이 있습니다. 이 연구는 탈모 전용 연구는 아니지만 자가면역 질환 발생을 본 아주 유명한 연구인데요. 여기서 비타민 D를 보충한 그룹은 자가면역 질환 위험이 22% 낮게 나와 비교적 분명한 결과를 보였고, 오메가3 역시 15% 낮아지는 방향은 보였습니다. 물론 오메가3는 그 효과를 단정하기보다 참고할 만한 긍정적인 신호 정도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만, 두피 환경을 받쳐주는 가성비 영양소로서 이 두 가지를 먼저 주목하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이 영양소들을 제대로 쓰는 복용법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흔히 비타민 D는 2000에서 5000 단위, 오메가3는 EPA와 DHA 합으로 1000에서 2000mg 정도가 많이 권장되는 범위이긴 한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두 가지는 모두 기름에 잘 녹는 지용성 성분이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빈속에 물과 함께 훌쩍 드시면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몸 밖으로 빠져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반드시 식사 도중이나 식사 직후에 드셔야 우리 몸에 쏙쏙 흡수되어 모낭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습니다. 영양제 흡수 잘 시키겠다고 하루에 밥을 4끼씩 드시면 머리숱 대신 뱃살만 풍성해질 수 있으니 그건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남녀노소 공통으로 챙겨야 할 기초 영양소를 짚어봤으니
이제 성별에 따라 딱 하나씩만 더 챙겨보겠습니다. 먼저 가르마가 넓어지는 탈모로 고생하시는 여성분들은 병원에 가시면 페리틴 수치를 꼭 확인해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속 철분 중에 페리틴은 아주 깊숙한 곳에 꽁꽁 숨겨둔 비상금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일반적인 빈혈 검사는 주머니 속 현금만 대충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머니에 현금이 조금 남아 있어도 내 진짜 비상금 금고인 페리틴이 텅 비어 있으면 우리 몸은 지금 상황을 심각한 비상사태로 인식합니다. 그러면 심장이나 뇌처럼 생존에 직결된 곳으로만 피를 보내고 당장 없어도 생명에 지장이 없는 머리카락으로 가는 영양보급부터 제일 먼저 뚝 끊어버리죠. 특히 중년 이후 여성 탈모 환자의 상당수가 이 페리틴 부족을 겪고 있으니 반드시 피검사로 내 금고 상태를 정확히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반대로 이마 라인이 넓어지는 M자 탈모나 정수리 탈모가 신경 쓰이는 남성분들은 아연을 챙겨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남성 탈모의 가장 큰 원인은 일반적인 남성 호르몬이 두피로 올라가면서 모낭을 파괴하는 악성 탈모 호르몬으로 변질되기 때문인데요. 아연 결핍이 있을 때 이를 적절히 보충해주면 이런 남성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피로가 심하게 쌓이거나 잦은 음주를 하시면 우리 몸속의 아연이 금방 고갈될 수 있습니다. 평소에 굴이나 소고기 같은 음식으로 섭취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부족하다면 저렴한 아연 영양제 한 알로 매일 보충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요즘 홈쇼핑이나 인터넷 광고에서 엄청나게 유행하는 비오틴이나 맥주 효모는 어떨까요? 이걸 먹고 머리가 새로 났다는 분들도 간혹 계시지만 사실 일반적인 삼시세끼 식사를 잘 하시는 분들에게 비오틴이 결핍되는 경우는 비교적 드문 편입니다. 이미 우리 몸에 충분히 채워져 있는데 화려한 광고를 보고 고함량 비오틴을 자꾸만 더 챙겨 먹으면 우리 몸은 자기가 필요한 딱 그만큼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그냥 배출해버립니다.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정작 목적지인 머리카락에는 배달도 안 되고 중간에 휙 반송되어 버리는 셈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오틴은 머리카락을 만드는 불씨 같은 건데 정작 머리카락의 원료가 되는 단백질이나 아미노산 같은 장작이 부족하면 비오틴은 자기 할 일을 찾지 못하고 그대로 몸 밖으로 버려지거든요. 만약 평소에 식사를 잘 챙겨 드시는 분들이라면 비싼 비오틴 영양제 대신 머리카락의 재료가 듬뿍 든 가성비 맥주 효모를 선택하시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앞서 말씀드린 비타민 D와 오메가3로 두피라는 토양부터 개량해 놓지 않으면 결국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게다가 고함량 비오틴은 병원에서 심장질환이나 갑상선 검사를 받을 때 피검사 수치를 교란시켜 오진을 부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맥주 효모는 퓨린 성분이 많아 통풍이 있는 분들은 피하셔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사실 맥주 효모가 머리카락을 자라게 한다는 신뢰할 만한 대규모 임상 결과는 아직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니 무작정 유행만 따라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사 먹는 영양제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매일 무심코 반복하는 생활습관과 식습관입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소중한 머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앉으시면 밥부터 푹 떠서 드시지 말고 거꾸로 식사법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식탁 위에 놓인 나물이나 채소 반찬부터 천천히 씹어 드시고 그 다음 고기나 생선, 두부 같은 단백질을 드시고 쌀밥은 맨 마지막에 3분의 1 공기만 드시는 겁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고 두피로 가는 미세한 혈관들이 끈적해지면서 결국 탈모 호르몬을 자극하게 됩니다. 젓가락이 가는 순서만 바꿔도 혈당이 로켓처럼 솟구치는 걸 막아주어서 두피의 염증과 탈모를 자극하는 나쁜 신호들이 몸속에서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주방에 있는 일반 콩기름이나 식용유를 오메가3가 풍부한 들기름이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로 바꾸는 것도 두피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머리를 감는 습관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외출하기 직전에 머리를 감으시는데 탈모 예방을 위해서는 외출 후 돌아온 저녁에 감는 게 100배, 1000배 낫습니다. 온종일 두피에 내려앉은 미세먼지와 땀, 피지, 노폐물을 자기 전에 깨끗이 씻어내야
모공이 밤새 숨을 쉴 수 있거든요. 머리를 감은 뒤에는 너무 뜨거운 바람 대신 시원한 찬바람이나 미지근한 바람을 이용해서 두피 속까지 바짝 말려주셔야 곰팡이나 세균이 번식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경제적 여유가 조금 더 있으시다면 앞서 말씀드린 가성비 좋은 맥주 효모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임상 데이터가 조금 더 명확한 해양 단백질 복합체인 MPS를 추가로 고려해 보셔도 좋습니다. 이 성분은 뼈대가 되는 필수 보급품이라기보다는 비타민 D와 오메가3 같은 기초공사가 끝난 분들이 여력이 되실 때 선택할 수 있는 상급자용 옵션입니다. 일부 소규모 연구에서 머리카락 밀도에 도움을 주었다는 결과도 있으니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참고만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백세건강대학 구독자 여러분께 정말 솔직하고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영양제들만 열심히 먹으면 내일부터 마법처럼 머리가 수북하게 자라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머리가 이미 꽤 많이 빠지신 분들의 탈모 치료 뿌리가 되는 가장 근본적인 치료의 80%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께 진단을 받고 처방받는 먹고 바르는 약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비타민 D와 오메가3 그리고 건강한 식습관은 그 80%의 약이라는 뿌리가 흙 속에서 썩지 않고 아주 튼튼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강력한 토양 계량제이자 비료인 셈이죠. 현대의학이 만든 약이라는 튼튼한 뿌리가 중심을 꽉 잡고 오늘 알려드린 가성비 영양제들이 훌륭한 비료 역할을 해줄 때 비로소 횡했던 가르마가 촘촘해지는 진짜 기적이 시작됩니다. 머리카락은 우리 몸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거울입니다. 오늘부터 조급한 마음은 조금 내려놓으시고 저와 함께 차근차근 기초공사부터 실천하시면서 더 풍성하고 자신감 넘치는 100세 인생을 만들어 가시죠.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풍성한 내일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실천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언제든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꼼꼼히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